지금부터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서산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의거 서산 인터넷 뉴스, 서산 포스트, 서산 시대, 서산 타임즈 등 서산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는 CBC 충남 방송을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이후 각 언론 4사가 재방송 및 지면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진행 중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후보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방청객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방송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선거 운동 기간에도 서산 시민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 고맙고 필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박수와 환호는 이번만 허용됨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명정호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 연설 순서는 기호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명정호 후보,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 순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명정호 후보 기조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지지자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용한 것 같고요. 이완섭 후보님의 지지자분들은 후보님을 닮아서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시장, 한 번 더 열풍의 주역, 명정호 서산시장 후보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지역의 언론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후보자들의 정책, 정견을 듣기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지난 4년 저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었고 지난 4년 명정호 열심히 뛰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시민 중심의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왔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은 많은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인구는 1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자 6조 달러, 죄송합니다. 예자 6억 달러를 비롯해서 6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서산은 지난 4년간 더 큰 서산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서산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을,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미 국제성지 세계명소와 중앙도서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리고 가야산의 산림휴양복지숲 등 서산의 미래를 위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정호는 이처럼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결과를 증명해주는 정치인이었고 시민이었습니다. 한다고 했고 한다고 한 것은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임기 4년 중 코로나19와 2년 반을 싸워야 했습니다. 명정호가 시작한 일, 명정호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4년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코로나를 대응하면서도 맹종의 뿌리는 깊어졌고 줄기는 튼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산의 민심은 저 맹종호에게 있습니다. 4년은 부족하니 한 번은 더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은 짧고 12년은 깁니다. 단 한 번의 구설도 없었습니다. 사심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입니다. 한 번 더 저 맹종호에게 서산을 맡겨주신다면 더 큰 서산, 시민의 서산 2.0으로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섭 후보님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아까 2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맹종호 후보님께서 1분 40초 정도를 더 쓰셔서 우리 이완섭 후보님도 똑같이 3분 40초 정도 기조 연설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나오나요?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완섭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 이완섭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토론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년 8개월 두 차례의 시장직을 저에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중한 책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시장직을 수행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있고 헌신을 다해서 정말 일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서산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해지는 서산으로 알고 있던 서산이 해뜨는 서산, 뜨는 서산, 역동적인 서산, 그러한 서산의 이미지가 탈바꿈되면서 서산의 발전의 속도를 더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상되는 그런 서산시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해뜨는 서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우리 교황님께서도 방문하셨죠. 교황청에도 해뜨는 서산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이런 곳 해뜨는 서산이 전부 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면서 서산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산이 안고 있는 주요한 이 현안 사업들,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나온 것이 늘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림 시장이 진정으로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제가 하던 것을 이어서 결실을 잘 맺어야 저도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멈춰지면 좋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무기력한 서산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서산이 역동적이던 서산이 너무 무기력해져 있다.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시장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소통하더니 시장 왜 이렇게 보기 힘들어? 동부시장에서 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동부시장 다니면서 살펴보면서 했던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었죠. 어쨌든 지난 4년 서산은 정체되었습니다. 지금 맹 후보님께서 역대 최대를 수식어로 쓰면서 자랑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대 최고와 역대 최대를 통해서 서산을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켰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지방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서산
이제 더 이상 정체된 서산으로 4년이 또 지속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 이완섭 7급부터 시장까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인맥들을 쌓았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일 못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러한 4년, 그러한 이 35년에 더해서 지난 4년 제가 또 부족했던 부분도 되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더 살찌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지난 2차례 시장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시정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통 분야 질문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두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좀 지정한 시간을 좀 준수해서 이야기를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13곳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서산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서산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각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서산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서산이 인구 소멸 지역 113곳 중에 한 곳으로 포함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바로미터가 될 정도로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도로교통망 4통8달 뻥뻥 뚫려 있습니다. 어디든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도 들어오고 어떤 인프라가 더욱더 이어서 구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 문화, 예술 모든 각 분야가 고루고루 발전이 돼야 됩니다. 특히 교육 이런 측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교육에 열풍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료입니다. 의료.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도 역점대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우리 서산 의료원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또 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인프라, 또 관광인프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아주 부족함이 없이 구축해 나갈 때 서산 발전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4통8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서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상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의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인물들이 새롭게 힘을 가지고 이를 추진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가임기 여성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수치로 조정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이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출산 시대죠.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 위험지구 지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가 매년 300명 정도씩 줄었고 대신 어르신은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이 지수를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권장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령사회로 가지 않게끔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의 집중화를 만드는 일들이 아주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1.2명입니다. 우리 시가 노력한다면은 우리 서산시가 갖고 있는 충남 최고의 출산율 1.2명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완섭 후보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의 최고의 방법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서산시의 고용률을 높였습니다. 고용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서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조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가족센터도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네, 후보님. 나눔터도 획기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산,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후퇴했는데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첫 번째 질의에서 우리 이완섭 시장님은, 전 시장님께서는 10초 정도를 더 쓰셨고, 네, 우리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후보님께서는 또 20초 정도를 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들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서산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1.25명으로 전국 평균 출산율 0.84명보다 많지만, 현재 실정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맹정호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이완섭 후보도 뒤늦게 공약으로 발표해 주셨는데, 어느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2곳이 있고 30개 정도의 병상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에도 건강관리사를 배치해서 출산가정 산모들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육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들을 줄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다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 1위 도시인 서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우리가 복지사회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한데, 우리 성현면에 보면은 출생률이 2.3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면담에서 출생률의 5위, 7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 공공산후조리원 만든다면 출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성현 테크노밸리에 좀 만들 생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완섭 후보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을 누가 먼저 공약으로 했느냐 이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웃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런 또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승자 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다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우리 명 후보님 같은 논리라면 우리 국민의힘의 김은혜 또 도지사 후보도 산후조리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한참 전에 했는데 거기 보고 뵙기셨느냐고 묻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분야 중에 하나고요.
우리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많은 이 선거직 공직자 나오는 후보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 인구 통계를 보니까 한 5년 평균을 내보니까 연간 한 1227명의 아이가 출산되고 있습니다. 매월 개념으로 본다면 한 달 한 100명 정도 이런 통계가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기업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와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선순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시장이 되면 빠르게 속도감 있게 국비와 도비를 또 함께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부분은 서면 쪽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아이들이 많고 젊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이런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제 공약집에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육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청사는 상당히 노후됐고 공간이 부족해서 주변 건물을 매입해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청사 신축 문제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후보 모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시면 시청사 이전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완석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사 문제 해결하는 문제 누가 시장이 되어도 아주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부시장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어갈 텐데 매년 100억 정도의 저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올 그 시점에 한 700억 정도까지 조성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맹 후보님께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한 150억을 다른 곳에 쓰고 지금 한 550억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초에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신청사 이 짓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개적인 측면에서 토론도 하시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연 그러다가 9월 14일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의아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중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측면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시청사 문제 저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직 때 문화재 시불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디에 얼마큼 어떤 유물들이 들어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그 자리에다 시청사를 짓더라도 그걸 피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시불 조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 청사 주변에 짓는 것이 가장 1순위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입지를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정호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명정호 후보님 230초 정도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바로 잡을 게 있네요. 이완수 후보께서 당신이 시장으로 재임 중에 성사 적립 기금 700억 원 적립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93억 원을 적립해 놓고 왔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이완수 후보님은 6년 8개월 동안 293억 원 적립했고
저는 4년 동안 436억 원 적립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아니 700억 후보님한테 여쭤봐야죠. 후보님 그거는 이따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는 말씀 정확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700억 원을 네. 적립을 한 것을 제가 200몇 억을 적립했다는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후보님 그거는 뭐 바로 확인이 요 사항은 예. 아니요. 좀 이따가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착각인가요? 700억 원에 그 정도 수준의 적립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걸 가지고 사실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당신께서 후보님께서 청사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면 아니 하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네.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회자가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순서에 주도권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는 예. 최소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얘기를 어떻게 이 네. 대중이 보고 시민이 보고 지금 인터넷에서 세 보는데 차례 없는 얘기를 하시나요? 제가 번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드렸는데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맹정 예. 후보님, 이제 그 말씀 추가 내용은 주도권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하늘길, 땅길, 바닷길에 관심을 두시고 참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최근에 서산공항의 경우 성과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닷길인 대산항의 경우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아 터미널이 방치돼서 수산하기까지 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사드, 코로나19 등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산항이 중국에만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이 대산항 활용에 대한 방향이 같은 듯 하지만 약간 다르기도 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이 각자 다른 중국의 도시와 교류를 시도하셨고요. 또 이완섭 후보님께서는 룽청항, 맹정호 후보님께서는 웨이하이항을 주로 이제 교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대산항의 미래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맹정호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대산항은 우리나라 국제무역항 중에서 물동량이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완섭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대산항이 군산항, 목포항보다도 더 큰 항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산항의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대산항은 민간부두와 국가부두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부두는 대산의 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두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가부두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부두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산항을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부두에 어떤 부두가 되어야 될까? 서산에서는 동요토라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연간 30만 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평택으로 가는데 대산항에 자동차 수출입 조금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산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이완섭 후보님 못지않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섭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산항 얘기가 나오면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대산항 활성화 또 백기를 열기 위해서 중국을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난관을 뚫고 일개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것을 국비를 따서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만드는 그런 그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배를 띄는 일, 마지막 배를 띄는 그 단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화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좀 전에 맹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전용 부두 이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망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해결을 했는데 현재 남은 과제가 바로 자동차 전용 부두 그리고 이망 도로 이 부분만 추가가 된다면 대화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또 도지사와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고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자 해제 아니겠습니까? 대화산항에 국제 여객선이 취항을 하고 또 국제 여객선뿐만 아니라 충청권 최초의 카페리, 크루즈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뜨게 된다면 우리 서산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라는 말을 우리 스스럼 없이 하고 다니면서 어색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크루즈선 이 부분도 확실하게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 선사 이런 그 선사들과의 관계도 맺어놨고 또 먼저 재직 중에도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마지막입니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또한 지역 민주화에 기여를 합니다.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는 바 지역사회 변화와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 언론사가 지자체에 편중된 대형 언론 우선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산시의 경우도 지역 언론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산 지역 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또는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지역 언론 육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완섭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을 갖는 것도 우리 지역 언론 4개 언론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하는 이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 쉽게 얘기하면 독자들이겠죠. 지역 주민 독자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언론이 발전되고 또 성숙되고 커져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방법은 뭐냐? 우선 언론 이야기 나올 때 정론집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보도, 신속한 보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생명이 되겠죠. 언론 사명의 가장 1순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충실을 기해준다면 언론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우리 시민들, 독자들 지역 언론을 또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커나가는 것이죠. 이게 한 편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또 시장이 돼서 들어가면 지역 언론인들 자주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인 언론을 소통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관계를 좋은 개념을 갖다 보면 지역민들의 독자 시민들의 또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시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령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저는 언론 친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스스로의 정론 집필에 대한 언론 사명을 충실히 하고 우리 또 시민들은 지역 언론을 아끼는 이러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맹정호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서산에 와서 첫 직장이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이 처한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서산의 뉴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언론, 지역 언론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지역 언론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시대에 지역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들이 자꾸 축소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응원한다고 해서 말로 응원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할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신문 발전법을 제정해서 지역 신문사, 언론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 금액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역신문 발전법의 근간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들을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요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바우처 사업, 우리 독자 시민들이 좋아하는 언론사 좋아요 많이 눌러주는 대로 그 신문사가 좋은 기사를 많이 생산했으니 그 신문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양심 있는 왜곡하지 않는 신문사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디어 바우처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언론이 처한 위기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님에 대한 공통 질문 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후보님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2분 이내로 개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맹 후보님께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도시 개발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좀 더 도시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이 있고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공림지구, 또 예천 3지구, 자몽 1, 2지구, 성림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이한섭 시장께서 후보께서 시장으로 재임할 때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던 일인데 이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이 도시개발을 위한 예산 어떻게 재원 조달 가능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재정으로는 수석지구만 부담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민간조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부담은 없다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 시대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도심에 대한 기대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새로운 도심 개발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읍내동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사업,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한섭 후보 때는 하나도 없었던 거 4개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 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일, 이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서산시를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구 20만 시대를 위해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약으로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구조가 방사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인근도 심합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승용차 없이 서산에서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용차 없이도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중교통 서령버스 그리고 택시들이 있는데요. 서령버스와 협의해서 우리 차량들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증차를 통해서 교통순환 체계를 좀 만들고요. 특히 성현 테크노밸리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데 시내와 순환버스가 부족합니다. 이런 순환버스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벽지는 버스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0원 택시, 행복택시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 없이도 시내 볼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성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서산 문화원 신축, 대산공단 사회공헌, 종합문예회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추진을 약속하는 사업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다 확보해서 지금 공사 10월이면 끝납니다. 대산복합문화센터, 대산의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지초등학교 생활복합 SOC 사업 정무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다목적 국민 체육센터 체육관을 짓고 있고 또 양대동의 스포츠 테마파크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데 운산면에 파크 골프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아주 인기가 좋은데 청지천에 만들었습니다. 성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더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자몽지구와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야구장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한화 야구장 인근으로 우리 리틀 야구단, 성인 야구단 같이 갈 수 있도록 야구장 건립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는 저는 중앙도서관 애정이 많습니다. 호수공원 인근에 중앙도서관 건립하고 있는데 국비 91억 원까지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설계가 막바지인데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복합 생활 문화 공간, 서산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호수공원과 잘 어울리는 도서관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계획한 일들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맹종호 후보님의 개별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완섭 후보님께서는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기업도시 구현을 위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마 산업단지 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이 고민하는 과제 중에 상순위에 들어있는 과제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직원 1명, 2명, 3명, 4명 이런 기업들은 양질의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임기 4년 중에 최소한 우량기업 100개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서 정조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이제 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에 현재 산업도시가 SPC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5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당장에 시장이 돼서 들어간다면 기업이 오겠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갈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 서산의 지금 분양률도 한 99%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산업단지 이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1순위가 됩니다. 충남의 이 총량제가 100% 완전히 포화가 됐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의 성문 산업단지 여기는 현재 4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와 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서 충남도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시장이 되어 들어가면 네. 집권 여당의 힘으로 네, 시장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못 네. 봤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 어린이 공원 조성도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공원은 우리 서산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러한 그 큰 틀에 있어서의 정책 과제를 달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과제죠. 소과제죠. 우리 지역에 267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이터가 소규모 뭐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은 그러한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별로 뛰어놀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 꿈나무들이 마음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놀이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리 서산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성인이 가장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현 지역에 대형 어린이 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상상 놀이터, 순천에 가면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정말 어디서도 이 서산 지역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뛰어놀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이런 놀이시설을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나요? 네. 조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어린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시설물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즐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또 부분도 네. 제가 들어가면 의견을 좀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산시를 품격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조기 신축 등의 공약도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관심이 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주 이 목이 좀 정상적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듣는데 좀 거부가시더라도 잘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아주 제가 지난 2018년도 선거 당시에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 레저, 문화, 예술, 삶의 질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윤택하게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사용하고 아끼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서산시 문화회관도 601석 규모밖에 안 되죠. 소공연장도 100석 규모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500석 규모 이상의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문화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전시회 공간이 없어서 전시회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개념의 버금가는 그러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자기의 끼와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릴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후보 상호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권을 가진 후보에게 5분씩 2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권을 받은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던진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 질의 순서는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 더불어민주당 맹종호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이완섭 후보님 질의 시간 5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앙도서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 후보님께서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도서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또 과제이기도 한데 좀 아쉬운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호수공원 아래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노른자 땅 중에, 금싸라기 땅 중에 땅이죠. 제가 재직 중에 있을 때 맨 처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또 일부 반대 이런 여러 가지 또 부딪혀서 또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금싸라기 땅을 시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놀리면 되겠다 해서 차라리 민간에 매각을 하자. 그러면 그 비싼 땅 아니겠습니까?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이 구도심과 원도심, 이 원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살리기 차원으로 그런 쪽에다가 문화 공간을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맹 후보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다가 중앙도서관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놀랐죠. 여기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닌데 맹모 3,000지구도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유흥가이고 많은 분들 음악 소리 들리고 오다 보면은 그런데 호기심과 또 관심이 쏠려서 이게 잘 안 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앞선 곳인데 이런 곳에 그걸 진다고 하니까 정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좀 사회가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전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지난번 MBC 토론 때
그러면 이완섭 후보는 산에다가 그걸 질 것이냐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제가 목도 안 좋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은 남산 도서관 산에 있습니다. 도서관이야 얼마든지 환적한 조용한 곳에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입지적으로 호소권 밑에는 아니다.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에 들어간다면 저것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가. 단계가 많이 진척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니다. 적지가 아니다.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금이라도 시인을 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입지를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됐습니다. 예. 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듣겠고요. 답변할 시간을 사회자님 5초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후보님 질문을 하셨으면 소소한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게 제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걸 아까 제가 여쭤보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은 이완섭 후보님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하세요. 우리 시민들은 접근성이 좋은 호수공원 인근을 도서관의 입지로 1순위로 정해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완섭 후보님 시장 되시거든 산에다 도서관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답변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공론에 붙여서 결정을 해도 반대가 있을 수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맹정호식 독단적인 행정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네. 이완섭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우선 첫 번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맹정호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5분 동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님 입에서 공론화 이야기가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는지 저도 그 기간에 도의원했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저의 질문 시간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소각장, 터미널 이전, 3폐장 우리 시민들의 의견 들었습니까?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소각장 짓는 것보다 그렇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요한 갈등 현안을 시민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무엇을 시장이 잠깐만요. 저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아까 후보님 5분 중에 4분 30초 쓰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MBC 방송 토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완섭 후보님은 환경과 관련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까? 했더니 당연한 걸 왜 공약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예. 환경 문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틀린 게 없습니다. 환경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따라다닙니다. 건축물 지을 때, 도로를 놓을 때, 한 가지가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약이 없어도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면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개수가 너무 오바되고 하니까 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그럼 공약 안 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30초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들을 시민들에게 발표할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시민 중심의 시정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대표 상품이 온통 서산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6,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온통 서산 6,500명이 이용했습니다. 대학 진학 3강 센터 4,500명이 이용했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해서 1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의 지난 4년은 시민들의 일상 삶과 생활을 챙기는 그런 정책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완섭 후보께서는 해 뜨는 서산이 전 세계에 이름이 다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 뜨는 서산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것들을 도움 주셨는지, 해 뜨는 서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름 숫자, 이름 5글자 해 뜨는 서산 빼고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30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런 그 시각을 가지고 시정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해 뜨는 서산은 이미지입니다. 서산에 대한 이미지, 이 상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뜨는 서산이라는 이 통합 브랜드 하나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으면서 서산의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미지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그것을 어떻게 무형의 효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초 남았습니다. 무형의 효과를 그걸 몰라서 묻는다면 정말 시각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 뜨는 서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이 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표다.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삼성 브랜드 하나가 대한민국 가치보다 알겠습니다. 정도가 된다는 알겠습니다. 가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를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 해 뜨는 서산 역발상의 시정이 나올 줄 알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발상의 시정은 하나도 없고 해 뜨는 서산 이름 알리려고 몇십억 간판 바꾼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시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네,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 답변이 잠깐 없나요? 앞으로 또 한 번에 5분간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후에는 최소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고 본인의 주도권 토론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말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시 이완섭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5분 동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깝습니다. 물론 먼저 주도권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청사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맹 후보님 전날 보도처럼 쓰는 게 소통, 공론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소각장, 산패장, 터미널 얘기를 하셨는데 이완섭 시장이 있을 때 그 현상이 4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공론화 무슨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서 예산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4년이 지난 지금 방향 바뀐 게 있습니까? 정말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통 하시는데 소통도 시민 대다수와 소통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끼리끼리와 하는 소통이 소통이라고 착각하신다면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시장 한번 얼굴 보고 싶어도 얼굴 보기 어렵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다. 도대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내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도 안 받는다. 이게 소통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전화 오면 바로 받고 또 바쁠 때야 바로 못하겠지만은 문자 오면 반드시 제가 답장을 빼놓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진정으로 소통했던 이완섭입니다. 행정자치부 있을 때 28년, 29년 근무하면서 저보고 소통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통을 잘하고 인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만 열면 기회만 되면 소통, 불통, 독선적 있을 수 없는 인신공격입니다. 제가 뭘 독선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소각장, 산패장 이런 부분들, 산패장은 제가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각장은 필요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시장이라면 설령 반대가 있어도 올곧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소리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소리가 없었겠죠. 일 안 하면 소리가 없겠죠. 갈등에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 새겨드려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을 처리하면서 제가 독선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독선적으로 했다면 지금 맹시장 후보님하고 같이 일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나를 따르는 식의 양치기 소년처럼 그 양떼처럼 따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법과 제도와 질서의 틀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시장이 돼가지고 그 많은 성을 따고 또 국비를 따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 후보님이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인식하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청렴 톡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맹 후보님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글까지 올린 거 보셨을 겁니다. 소통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올라왔고 인사를 하면서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끼리끼리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월 정기인사 때 인사발령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루 만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사를 하루 만에 바꿔치기 했습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에는 우리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간부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게 소통이 아닙니까? 아예 목소리를 들을 창구도 만들지 않았던 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30초 지났습니다. 이거 보시죠. 네. 예. 제가 MBC 때는 다 목도 아프고 해서 양보했습니다만 이제는 자꾸 그런 그 습관 되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시청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통이야말로 이완섭의 소통이지 맹종원 소통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부터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맹정호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소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방식으로 시민들과 진심을 담아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옵니다. 30분이 걸리든 40분이 걸리든 앉아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누구처럼 사진 찍고 난 바쁘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의 질문 시간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로 이렇게 허위사실 행사장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편한 시정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시민들 만나면은 시장님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덕담해 줍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리는 그런 자리보다 우리 시민들이 벼르고 별러서 시장 한번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단 1원 받았다는 이야기 우리 시민들 안 들었을 겁니다. 우리 시에 문고리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을 겁니다. 100%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 못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린 직원들 서운해하죠. 그렇지만 저는 인사를 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자리인가를 고민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완섭 후보님께서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ESG 환경 구축을 하시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ESG 경영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예전에 하던 일만 해가지고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전기 수소차로 가듯이, 그리고 또 세상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도 경영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환경 부분에 대한 연구도 또 경영 부도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ESG 환경은 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ESG 환경으로, ESG 행정 환경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공약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ESG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게 ESG 정책인데 그 세 가지 가치가 뭐죠? 우리 후보님이 알고 있는 ESG의 세 가지 가치. 인바이러먼트 아시죠?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S. 네. S. 갑자기 이제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ESG 경영은 아주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앞장서서 ESG 경영하고 있고요. ESG 경영하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어서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를 ESG 경영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후보님의 공약으로 이해가 가는데 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ESG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ESG 경영 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충남 최고 등급 한번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특별상도 수상을 했는데 환경과 그리고 사회공헌, 협치의 가치들을 잘 살려서 저도 이완섭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ESG 경영 저는 우리 서산시부터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7년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이 많아서 4년을 더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종을 보고 4년 동안 뭐 했느냐고 여쭤보십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애입니까? 7년 동안 못한 거 4년 더 드리면 되나요? 다 됐습니다. 4년이 더 필요한 건 4년밖에 일하지 못한 맹종호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지금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딱 정확하게 또 10분씩 이제 답변할 시간이 없네요. 드렸기 때문에요. 네. 자, 다음은 시민들의 직접 질문 시간입니다. 서산 지역 언론연합이 토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청객들과 시민들의 질문을 접수를 받아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선택된 질문자에 대해 우선 선택권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방청객 즉석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방청객 중 호명을 해드리면 진행위원들은 마이크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문에 답할 후보자를 지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민 여러분 질문을 마이크를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 하고 있는 김연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보니까 두 분 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는 공약이 다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맹정호 후보자님께 질문 네. 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옥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위기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주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식당을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요즘은 뭐 좌식에서 입식으로도 바꾸고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화폐인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 3월 말까지 2,100억 원 정도 발행했고 아마 5월까지 하면은 2,300억 정도 발행했을 겁니다. 경제 효과가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어요. 가맹점이 5,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 상승 효과가 10%가 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화폐 우리 시민들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커뮤니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소상공인 연합에서 제안도 해주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시간이 지났나요? 답변 좀 정리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후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방청객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산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정보 공개는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로 관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요구와 관할 법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산시의 경우는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해 정보를 제한하고 편집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두 후보님의 생각과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완섭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네. 행정정보 공개 개념은 요즘에 이제 다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국민 모두가 궁금할 때, 행정에 대해서 궁금할 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고 공직자들은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은 잘 갖춰져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이 없어서 뭐 못하고 제도가 없어서 못하고 뭐 그런 거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법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여러 가지 좀 요리조리 이렇게 좀 뭐 편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또 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에 연결을 시켜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보공개법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들어가면 그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은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했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시민 편에서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정보 공개율이 아주 낮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정보 공개 평가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데 매년 낮아요. 매년. 저 때만 낮은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정말 낮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왜 이러냐, 개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알았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평가하면 또 낮아요. 이완석 후보님 의지처럼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이거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섭 후보님께 질문하실 방청 계획 혹시 있으시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시민분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후보분 오늘 잘 토론 들었습니다. 저는 성현 시민이자 양귀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강현자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민간 뭐라고 했죠?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성현 테크노밸리로 만드신다고 하셨고 산후조리원 네. 그리고 이완석 시장님께서는 상상 놀이터 공원을 무지하게 좋게 만드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도 없는 데다가 상상공원 어떻게 만들 것이며, 지금 사실 성현의 테크노밸리에는 어린아이들과 젊은 얼마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작은 소아과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상상 놀이터나 이런 거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작은 소아과, 아플 때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소아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시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성현 시민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많고 또 정주 인구도 많은데 뚜렷한 인프라가 구축도 안 돼 있고 아프면 금방 달려나갈, 아이를 낳고 달려나갈 소아과 한 개조차도 없는 곳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 중에는 공약 중에 도의원인가요? 소아과를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공약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소아과나 의료시설을 시장이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유치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소아과 내가 저쪽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좋겠구나라는 이런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때 소아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시설, 다른 인프라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현 테크노밸리 내에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들어차게 할 수는 또 없는 일이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물론 제가 공약상에 우리 맹 후보님도 들어가 있는 공약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또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다 확정된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크노밸리 내에 안 된다면 성현 지역 가까운 지역에 물색을 해서 또 그런 인프라를 추진을 할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현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부족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장이 돼서 들어가면 아주 별도로 의견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성현뿐만 아니죠. 다른 15개 우리 전체 읍면동을 통틀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후보자님 질문에 좀 정리를. 공약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으로 그러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성현에서 살고 있고 삼형제 아빠의 김대철이라고 합니다. 이미 삼패장하고 소각장은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있었던 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시민 모두가 어떻게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하는 방법과 또한 두 번째,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점검할지 이 방법이 궁금하고 세 번째,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기피한 시설들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서산 시민으로서도 또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맹정호 후보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 환경 걱정해 주시는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소각장 문제 시민들 100% 만족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지 못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삼패장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소각장과 삼패장 이거 관리만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가 잘 관리하겠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늘 시민 여러분 곁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잘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관리하겠습니까?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시설들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역별로 다 현안들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은 이것 때문에 더 드리고 덜 드리고 하는 거는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에 맞게끔 펼쳐가겠다는 말씀으로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완섭 후보님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패장 관련해서는 참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맹 후보님 답변 중에 누가 더 시민과 가까이 있었느냐 이 말에 무슨 뼈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과 가까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시민을 함께 일을 해온 사람이 왜 시민과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삼패장 반대하는 분들을 불순문자로 몰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패장 반대하는 분들 불순문자로 모른 적이 없습니다. 순수성을 잃고 이완섭 낙선 추진회를 결성을 해서 그런 쪽에 했던 분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몇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반대하는 분들을 불순세력으로 본 적도 없고 시민과 가까이 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삼패장은 이완섭 시장 당시에 지곡면 주민들 대표, 이장관 22명 대표와 사업자 간의 지역 제한, 오토밸리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추진했었던 부분이고 또 백지화를 백지화를 바라는 그런 반대 그런 시민들이 같이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죠.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역만 들어온 것으로, 제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안 되고 소속까지 가서 각 하부이서가 다 휴지가 되면서 그냥 전국적인 폐기금을 들어올 수 있게 된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답변은요, 우리 맹호 후보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한 관리 감독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고, 후보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감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1시간 30여 분 동안 열띤 토론을 좀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 연설 부분은 맹정호 후보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은 우리 이완섭 후보님께서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분 동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토론을 하느라고 또 수고하신 우리 맹 후보님께도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우리 서산이 무기력한 블랙홀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바꿔야 된다, 바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더가 아니라 이제 그만, 이제 우리 서산도 다시 역동성을 찾자. 해뜨는 서산의 시즌2 이완섭이 그립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바람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35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장까지 오면서 체득한 경험, 중앙 인내 이런 것들을 풀 가동해서 국회의원과 또 도지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산을 명실상부하게 서해안의 중심도시,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 이완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맹정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들어오면서 차분하게 저의 생각, 서산시 미래에 대한 구상, 이런 것을 시민 여러분과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격이 조금 수양이 부족했나 봅니다. 격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지난 4년 맹정호 놀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차 제가 물려받은 갈등과제 풀어가는 데 시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방역을 책임진 시장이 시민 여러분께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 행정명령을 하면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 더 자주 가까이에서 뵙지 못했던 것, 시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맹정호 정직하게 정치했고 4년 동안 정직하게 시장의 자리 지켜왔습니다. 한 번 더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4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7년 동안 못한 일 4년 동안 너 왜 못했어? 라고 하면은 가혹합니다. 4년 다시 한번 맹정호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시민 여러분 더 자주 만나고 더 큰 서산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수를 나중에 한꺼번에 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오는 6월 1일은 우리 지역의 시장과 광역, 기초 의원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셔서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했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서산 시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들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후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이번 선거가 아름다운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후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4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매우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님들께 큰 박수를 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서 화이팅! 이완서 화이팅! 이완서 화이팅! 잘한다!